이 시간은 66회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출문제 66회 교재 내용으로는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 특별회차에 대한 시험 문제 풀이는 이제 요 기출문제 풀이를 설명을 다 학습하시고 각자가 한번 풀이를 직접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411쪽에 66회 기출문제의 1번입니다. 다음 중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이 결의된 당일의 거래 요소. 현금 배당이 결의가 되면 자본이 감소, 자본의 증가. 이것은 현금 배당은 결정된 당일의 처리로서는 차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하고 대변에는 미지급 배당금 이러한 회계 처리가 나오게 됨으로써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증가, 그래서 자본 감소 부채 증가가 되겠죠. 2번 다음 중 결산 적립 붕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계정은 결산 시 공정가치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공정가치는 결산일 현재 종가로 적용을 합니다. 비유동자산은 사용에 의해 가치가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가치 감소액은 정액법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등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서로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선수금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죠. 미지급 세금 등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은 결산일까지 내용이 파악되지 않으면 그 합리적인 내용을 판정해서 보고해야 되고 결산재무제표에서는 이러한 가계정에 대한 사용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기간 중에는 사용 가능하지만 결산보고서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죠. 3번 다음 중 일반적인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저장품은 재고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죠. 장기 제품 보증 부채는 비유동, 매도 가능 정권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입니다. 다음은 4번. 다음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인 신뢰성과 직접 관련이 적은 것.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는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죠. 목적 적합성.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등은 모두 신뢰성에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5번. 손익계산서 작성에 영향을 주는 거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과목이죠. 감자 차익도 자본 잉여금,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이익은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이익, 이게 영업 외 수익입니다. 6번.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용이 가능한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고요. 토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가 없죠. 토지는 제외돼.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고 자산 성격에 따라 상각 방법을 선택하고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7번. 외상 매입금의 기초 잔액을 계산하면 외상 매입금은 기초잔액은 부채로서 대변에 정기 이월되죠. 차변에 지급한 금액,
500만원. 기말 잔액은 차변에서 차기 2월 40만원. 단기에 외상 순매입 한 만큼 400만원. 총매입액에서 환출이나 애누리 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순매입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540에서 400을 빼면 140이 되겠네요. 8번 자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액면금액을 발행금액으로 인정합니다.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취득 원가를 자본조정의 마이너스 항목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주식의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처분금액이 더 크면 자기주식 처분이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하고, 기업이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면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적을 때, 액면금액만큼 자본금이 감소하고 대금을 준 것은 현금 등으로 나가니까 더 주게 준 만큼은 감자차익으로 하는데, 감자차익은 자본조정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9번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 항공기 제조의 적당한 원가 계산 방법이고, 제지업 등은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므로 적합하지 않고, 모든 제조 원가를 작업별로 직접 추적, 모든 원가를 직접 추적할 수는 없고, 직접 추적 가능한 것은 직접비만 직접 추적할 수 있고, 간접비는 별도 직계하여 배부하는 과정을 거쳐줘야 되죠. 다음은 10번 원가 계산에서 일반적인 제조 원가 요소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가 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류하며 회사가 선택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원가 요소와 판매 관리비 요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판매 관리비를 하는 게 아니고 비율에 따라서 배분해 줘야 되죠. 재료비는 기초 재료에서 단기 재료 매입을 더하고 기말 재료를 빼면 재료 소비액이 나오는 게 맞죠. 다음은 11번 제공품 계정을 구성하는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단기의 노무비는, 여기 재료비가 주요 재료비고 이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가 가공비예요. 그런데 노무비는 가공비의 20%, 여기가 20%라면 이게 80%다라는 말이죠. 80%가 5만원이라면 20%는 4분의 1이니까 12,500원이 되겠네요. 12,500원. 80대 20이죠. 4분의 1 되므로 12,500원. 12번 종합원가 계산 하에서 원가 흐름 또는 물량 흐름의 가정에 따라 완성품 환산량이 다르게 계산된다. 다음 중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기와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하는 것은 평균법이죠.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평균법과 동일하게 나오며,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작업량을 의미하고 먼저 착수된 것이 먼저 완성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13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지 적절하지 않은 것.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해야 하며 재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사업장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하고 있고,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신청 없이 총괄 납부할 수 있다. 이거는
총괄납부는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도 본점 등의 등록번호로 단일화하고 세금 계산서도 하나의 번호에서 발급하는 게 맞습니다. 14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계산 시 부가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 매출액에서 매출에 누리는 빼고 판매 장려금은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판매 장려금은 물품으로 제공했다면 간주공급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 합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5번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사업자는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해야 하고 등록 신청은 관할이 아닌 다른 관할에 해도 유효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후에만이 아니고 사전 등록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사업자는 휴업,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실기 실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실기 실습은 교재 내용으로 414쪽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366번. 1번 다음은 기초정보 관리에 관한 자료이다.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다음의 매출 거래처를 추가 등록하시오. 그럼 거래처 등록에 거래처 코드 번호 147 한성공업 유형은 3번 동시 11203 84565 대표자 성명 이한성 업태는 도매 종목은 기계 주소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 1895 자, 시험에서는 이게 조회되지 않으면 직접 입력을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래처의 신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계정 과목을 추가하시고 계정 과목 적용 등록으로 가서 229번 무형자산의 프랜차이즈 성격은 일반 현금 조교 1번에 가맹금 현금 지급 이렇게 처리해서 마무리하면 됐고요. 3번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의 오류 누락이 발견되었다. 이를 수정하여 관련 부분을 수정하시오. 그럼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세금과 공과금이 540만원이 아니라 450만원 통신비가 누락되었죠. 통신비 90만원 이렇게 하면 당기순이익은 결국은 90만원 감소 90만원 증가니까 변동이 없죠.
1310만원. 이게 만약에 바뀌어진다면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이를 수정하고 변경되는 금액을 재무상태표의 이월이익잉여금에 2810만원까지 수정해 줘야 하는데, 여기는 이 90만원의 비용이 감소하고 새로의 비용이 90만원 추가되어 들어가서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정 작업이 다 됐고요. 일반 전표 입력. 먼저 9월 4일 다음과 같이 9월분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회사 부담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고 종업원 부담부는 예수금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모두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전표. 날짜는 4일 출금전표. 복리후생비는 생산직은 511 복리후생비에 35만원. 역시 출금전표. 811 영업직 20만원. 역시 출금전표에 예수금 55만원. 아니면 차변의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예수금, 대변의 현금 처리해도 됩니다. 다음 날짜는 12일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현물 기부하였다. 그럼 사변에는 기부금 금액은 500만원, 대변에는 제품 500만원. 이때 제품에는 판매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타계정 대체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다음은 25일 이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세액을 뺀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 그때 우리 회사가 수익을 받을 때에 원천 납부된 것은 자산 처리할 때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일단 이자 수익 금액은 20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선납세금의 금액은 15.4%면 38,000원. 나머지는 차변에 보통예금 169,200원이 되겠습니다. 10월 10일 10월 10일 당사는 제조공장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 대비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DC형 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DC형은 불입으로서 지급이 종결되는 퇴직급여로 처리하죠. 제조공장이니까 500번대 퇴직급여가 되겠습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508 금액은 85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850만원. 10월 20일 빠른 유통의 외상 매입금 500만원을 결제하기 위해 당사가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관 중이던 용산정자의 약속금을 배서 양도했다. 그럼 차변엔 외상 매입금 빠른 유통 금액은 500만원. 대변에는 받을름 여기는 용산전자 거죠. 용산전자 500만원. 10월 24일 흥신빌딩에
창고를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임대 보증금은 작성 시에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이건 우리 회사가 임대를 하고 보증금을 받은 거죠. 내용 보면 보증금 4천만 원에 차임은 매월 10일에 보증금에 대한 것만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0월 24일자 현금 받았으면 입금전표에 임대보증금 294죠. 그때 임대차 계약기간은 임대보증금에서 금액은 1000만원, 4천만원. 여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2018년으로 보고 문제를 좀 풀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입 매출전표. 먼저 9월 5일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아래 세금 계산서를 보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시오. 자, 이건 우리 회사가 배임 펌프로 공급자죠. 매출한 세금 계산서입니다. 매출의 과세. 품목은 펌프. 금액은 500, 수량은 5개, 단가는 100만원, 500이 50이죠. 거래처는 강화공업, 전자여, 붕괴는 혼합.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차변에는 현금 400,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150. 9월 20일 대표 이사 사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동양마트에서 냉장고를 80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구입하고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 그럼 대표 이사 사택에서 사용할 거라면 매입시 공제 불가능하죠. 매입 불공. 냉장고. 금액은 800만원에 80만원. 거래처는 동양마트. 전자여.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2번 그대로 쓰면 되고요. 붕괴는 혼합. 그래서 차변에는 가지급금 880, 대변에는 당좌예금. 다음은 10월 26일 제품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중랑유통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원재료 매입의 현금 영수증, 매입의 현금 과세 61번이죠. 원재료 A 금액은 500만원에 50만원. 수정해 주시고, 거래처는 중랑유통, 전자관계없고 붕괴는 현금. 그래서 출금전표에 부가세 대급금 원재료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11월 22일 미국 소피아의 수출 신고 필종에 의하여 제품을 선적, 외상 공급하였다. 이건 직접 수출한 거죠.
매출의 수출, 품목은 제품. (100개에) 개당 200불이면 총 2만불입니다. 2만불에 1200원, 2400만원 되고, 거래처는 소피아,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 신고번호는 제시된 게 없고 외상 하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됐죠. 다음은 28일 영업부서의 매출거래처 개업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베스트플라워에서 화환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거래처 개업식 축하니까 접대비가 되는데, 계산서를 받았으면 매입의 면세, 면세는 불공이 없습니다. 화환 금액은 10만원에 면세니까 부가세는 없죠. 거래처는 베스트플라워, 전자여, 붕괴는 혼합. 그래서 차변에는 접대비, 매출거래처입니다. 813 접대비하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다음은 11월 30일 탑코리아의 사무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게재하고 수수료 20만원의 부가세 별도 보통 예금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신규 거래처 등록도 할 것. 여기는 채용 공고에 대한 수수료죠. 그러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매입의 과세, 품목은 채용 공고 수수료, 금액은 20만원에 2만원, 거래처는 탑코리아. 자, 여기는 거래처를 새로 등록하라 그랬죠. 플러스 키에서 주 탑코리아, 수정 들어갔어요. 사업자 번호 13042-32555, 대표자명 거래처 코드를 3982로 하라 그랬나요? 네, 이거 거래처 등록이 잘못됐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기 지금 입력되어 있는 얘를 지우고,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니까 플러스 키에서 주 탑코리아, (101번으로) 자동 들어와 버리게 되면 이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럼 거래처 등록에 가서 (101번을) 삭제 시키고는 새로이 삭제시키고 난 뒤에는, 이게 새로이 등록을 하려면 삭제시켰을 때는 그 거래처 등록에서 삭제시킨 이 내용 위에 보면 삭제된 데이터 가서 휴지통 비우기를 해야지만 새로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휴지통 비우기 하고는 새로이 플러스 키에서 주
코리아. 코드 번호가 3982. 수정 들어가서 사업자 번호 13042-32555. 대표자명 없고 종목도 없죠. 여기에 유형을 동시로 등록하라 그랬나요? 그럼 전자여, 붕괴는 혼합해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하고 원재료 대신에 수수료 비용, 대변에는 보통이에요. 자, 여기에서 잠깐 이게 거래처 등록에 가서 이게 동시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옵니다. 거래처 등록에 3982 탑코리아 동시는 자동 들어갔는데, 그죠? 아니면 여기에서 직접 등록을 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일반 전표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중에 오류가 발견되었다. 확인 정정하시기. 자, 그러면 이걸 잡고 7월 2일 일반 전표에 입력된 대한냉조로부터 냉난방시설의 수리를 받은 곳은 영업부가 아닌 공장 건물이었으며, 일반 전표 7월 2일자 수선비가 판매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매입시에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 그러면 이건 16만 5천원이면 15만원에 15,000원 되죠. 이건 일반 전표 입력 사항이 아니 F5번 삭제. 삭제를 시키고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날짜는 7월 2일 매입의 카드 과세, 품목은 냉난방시설 수리, 금액은 16만 5천원 하면 15만원 15,000원 분리되죠. 거래처는 대한냉조, 신용카드사 BC카드, 붕괴는 4번 카드, 대변의 미지급금,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하고 여기는 수선비 공장입니다. 529. 7월 5일 기계장치를 1,50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유림기계에 처분한 거래는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럼 7월 5일자 기계 매각에 대해서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아직 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미수금이 되고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지 않았다. 기계장치 취득 원가는 4,500에 감가상각 누계가 1,500이 있었다.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면 처분 손실은 3,000이 안 되고 1,500이 되겠죠. 그럼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했을 때는 처분 손실이 3,000이 아니라 1,500이 됩니다. 5번 결산정리사항 2018년 7월 1일 회사 운영자금으로 만세공업으로부터 5천만원을
2019년 6월 30일 갚기로 하고 차입하였다. 이자는 최초 차입한 원금에 월 0.3% 이율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기분 이자 수익이 미계상되었다. 자, 그럼 당기분 이자 수익을 일반전표에 12월 31일 이자를 계산해 보면 원금은 5천만 원에 월 0.3% 곱하기 7월 1일이면 6개월이죠. 그러면 총 1.8%가 되니까 90만 원이 되네요. 90만 원. 5만 원에 3, 15만 원에 6, 90만 원. 그만큼이 금년도 말까지에 발생한 이자가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미수 수익 9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90만 원. 다음은 대손설정과 감가상각비는 자동결산으로 반영할 수가 있죠. 창을 닫고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1월에서 12월 대손상각에 외상매출금과 받을금에 대해서만 남기고 다른 과목에 대한 반영액은 다 제거해서 결산 반영해서 줍니다. 대손상각이 외상매출금과 받을금에 대한 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감가상각비는 본사 영업용 차량은 판매관리비의 차량 운반부 감가상각에 330만 원. 기계는 공장용이죠. 제조 경비의 감가상각 기계에 450만 원. 이렇게 해서 반영을 다 했으면 전표 추가 하고 이익잉여금 처분이 없으니까 이걸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1월부터 6월까지 원재료 매입이 가장 많은 달 원재료에 대한 월별 금액을 보는 것은 총계정 원장 월별 1월 1일에서 6월 30일 원재료 제일 큰 달은 3월에 233380 이렇게 나오죠. 1기 부가세 확정 기간 중 계산서를 수치하여 매입한 금액은 얼마인가? 계산서 수치는 부가가치에 세금 계산사 기표는 있지만 계산사 기표는 없죠. 그러면 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합계표에 들어가서 보면은 계산서 부분은 없으니까 거래 유형별로 매입 매출장에 들어가서 매입 매출장에 매입한 금액이죠. 기간은 4월에서 6월까지. 3번 매입의 유형은 계산서면 매입의 면세죠. 면세로 한 전체 금액은 합계를 내면 4월, 5월 합쳐서 500만 원이네요. 두 건에 500만 원. 매입 매출장을 이용해서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말과 비교하여 3월 31일 현재 유동자산 증가액은 이건 재무상대표 날짜는 3월 유동자산 전년도 말은 734-205-957이고
금년 현재는 3월 말 현재는 218989238오니까 이 차이 금액이 계산되어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66회의 기출문제 풀이 문제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